6친 어제 배운 거 6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10신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6친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일간,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을 분류해서 6친을 봅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일관과 일관과 오행이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했습니다. 비겁. 일관과 나와 일관과 같은 오행. 오행을 비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 걸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생하니 내가 생하는 오행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식.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걸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극하는 오행.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 나를 극하는 오행. 그 다음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다. 이걸 나를 기준했기 때문에 나와 5가지 친분관계를 나 포함해서 6개가 돼서 6친이라 한다. 6친이라 합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거를 10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겁을 다시 양으로 구분하는 걸 비견과 겁재로 구분합니다. 비견과 겁재. 상식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합니다. 재성은 정재와 편재로 구분합니다.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합니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 구분합니다. 육친을 음양으로 구분해 놓은 거를 10개가 되니까 10개, 5개, 10개 되니 10신이 됩니다. 10신. 그러면 10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나와 같은 오행의 음양이 다른 것. 일단 비견과 겁재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겁이 내가 양간이면 예를 들어 갑이다, 양간이다. 그러면 비견은 나와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것. 그래서 여기서 양이면 여기도 양인 것. 만약에 음이면 음인 것.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다. 그러면 비견은 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을이다. 그러면 을이 됩니다. 비견은 나와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것. 겁재는 나와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갑일 때 을인 거죠. 을이 되죠. 갑일 때 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은 내가 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은 걸 식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것.
그래서 만약 일간이 갑이다.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 거, 화가 되는 걸 화에 음양이 같은 거, 양간. 지지는 양지지. 그래서 화, 사화가 되고 위에 있을 때는 병화가 됩니다. 병화. 그래서 상식시는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같은 거. 그다음 상관은 내가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거, 다른 오행.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관을 상할 상자, 관을 상하게 한다. 왜냐하면 식시는 편관을 상하게 해요. 편관을 오행해서 여기서 식신이면 예를 들어 갑이에요. 그럼 병은 편관, 극한은 병금. 진짜 생각. 경금을 극하죠. 경금은 편관이에요. 편관.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애인을 극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나 신금이면 여기서 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관. 나의 옳은 남편이란 말이에요. 상관은 여기서 정은 어제 그거 있죠. 파극금으로서 정관을 극한다. 그래서 옳은 남자를 극하기 때문에 상관은 관을 극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이 쓰지만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상관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관이란 보통 이제 그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상관을 조금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상식, 그 다음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나눈다. 정제는 말 그대로 오르다. 그래서 음양이 달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 편제는 같은 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같은 편이다. 그래서 음양이 내가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거, 같은 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성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나를 극하면서 정관 오를 정자 음양이 다른 것. 편관은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같은 것, 같은 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성도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집니다. 정인은 나를 생해주면서 음양이 생해주면서 음양이 다른 것. 편인은 나를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진에다가 비견 음양 나누면 10개 돼서 이걸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신. 이해되셨죠? 그럼 일간 대비 한번 해볼게요. 일간 대비.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비견이 일간이 간목일 때
비견은 무엇이 되는지. 비견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서 또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은 갑이 되겠죠. 갑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양지지가 되니까 임묘가 됩니다. 그럼 겁재는 나와 같으면서 겁재는 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조금 여기서는 안 좋게 봐요. 그 겁재는 나와 음양이 다른 거 같으면서 같은 목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 을목과 묘목이 되죠. 묘목이. 그다음 상식은 갑이 일간이 갑이기 때문에 갑일 때 생해 주는 거 화가 되죠. 화가 생해 주는 거. 그러면 상식은 화가 됩니다. 그러면 식신은 생해 주면서 나와 음양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의 양간, 병화와 지지, 사화가 됩니다. 사화가 되고 상관은 지지, 현간의 정화와 지지, 오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간목에서 극하는 거, 내가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가 되죠. 목극 토가 됩니다. 그래서 편관부터 할게요. 편재. 토 중에 나와 같은 음양이 같은 거. 그럼 토는 천간에 무토가 되죠. 무토가 되고 지지는 진과 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기토가 되죠. 음양이 다르니 기토, 그 다음에 숫과 기토가 됩니다. 그 다음 관성, 목을 극하는 거, 금목, 그래서 금이 되죠. 금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부터 하겠습니다.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음양이 같은 거. 경금과 지지의 신이 되죠. 신. 그 다음에 정관, 음양이 다른 거.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거. 신금과 유금이 됩니다. 인성은 수생목이죠. 수생목, 인성. 그래서 수가 되고, 편의는 양의 임수와 지지의 해가 됩니다. 정의는 개수와 자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식신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이 자식입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뭔지 보세요. 남자는 내가 극하는 게 여자죠. 재성이죠. 여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이에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부인이 낳은 자식, 그쵸? 그래서 여기 관성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면 위로 몇 대까지 알아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느 입장에서라도 가도 몇 대, 옆집 아저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세요.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내 몸에서 낳으니 식신이 자식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부인이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된다. 그럼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이거 아버지죠. 그러면 엄마는 아버지가 극하는 거. 인성.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재성이죠. 극을 당하잖아요. 여자니까. 그럼 시아버지는 나와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보면 시아버지와 나는 사주가 같다. 격국이 같다.
그래서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 사랑. 시어머니랑은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오행의 관계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틀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성 입장에서는 여기가 엄마가 되고 여기가 자식이 되고 그렇죠. 관성.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엄마가 되고 그래서 재성이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죠? 맞죠? 여기는 또 자식이 되고 관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을 하느냐 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격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육친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인 사주가 나오고 내 사주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격국이 부인 사주. 그러면 내 사주와 시아버지 사주는 같이 나오고 나와 내 남편은 약간 극한 관계로 나오고 자식은 내가 생하는 사주니까 또 생하는 그런 격국이 나오고 그래서 위로 아래로 몇 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아까 남자 입장에서 자식과 여자 입장에서 어떤 자식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일단 잠깐 설명했고요.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음간일 때 만약에 일간이 신금이다. 일간이 신금일 때 비견은 나와 같은 오해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 그래서 바로 신금 올려놓고 지지에 인금 맞죠? 그 다음에 겁재는 나와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것. 양가. 그럼 지지에서는 신금이 나오죠. 식신은 내가 생하는 것. 그러면서 음양이 같은 것. 그래서 개수, 금생수, 개수, 자수. 상관은 음양이 다른 것.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것. 금생수, 음양이 다른 것. 현재는 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와 같고 금금목의 관계로 같으니 을과 묘가 되죠. 묘가 됩니다. 경제는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안목과 안목이 된다. 현관은 극을 하는 것. 금을 극을 하는 것. 화.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 그래서 정화와 오화가 있고 정관은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병화와 사화가 있다. 편인은 토생금으로 편인, 음양이 같은 것. 기토와 그 다음에 수토와 미토가 편인이 되고 정인은 무토와 진인과 술이 됩니다. 여기서 편인에 토생금을 할 수 없는 것. 미토와 술토는 인성으로서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있었을 때는 미토와 술토는 토생금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 미토가 묘미와 해묘미가 오면 어떤 목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인성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화의 입장이죠. 화의 입장일 때 인성의 역할을 하고 단독으로 묘만 있을 때는 안 되죠. 안 되고 또 미도 마찬가지 술토도 그냥 토생금 술월에 있으면 옆에 어떤 유나 이렇게 있으면 토생금을 합니다. 토생금을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에 오화가 있거나 옆에 오화가 있으면 또 변심하죠. 그래서 월지를 중요하게 봐라. 항상 먼저 대입할 때 기운이 제일 강한 게 월지다. 부모의 자리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모의 영향이다. 성격도 인성교육도 어릴 때 부모의 환경에 따라서 인성도 좌우되고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직업까지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항상 어떤 기운이 왔을 때 월지부터 가라. 어제 사유축 조금 전에 사주에서도 봤을 예제로 나왔는데요. 월지가 만약에 4월이다.
사울이면 옆에 금이 있어도 사유금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왜? 여름이라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화극금 때리죠. 화극금을 때리지 사유금극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 두 개가 바뀌면 사유금극이 됩니다. 마찬가지 묘도 이렇게 있으면, 단독으로 월지에 있으면 승목이죠. 그냥 승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있어도 승목입니다. 이렇게 있어도 승목. 월지라면 승목입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미월이다. 미월에 묘면 목생화까지 갑니다. 미월이란 6월이죠. 화천지절인데요. 6월 화가 기승을 부리는 그거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고, 목이 되면서 목생화까지 갑니다. 화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월지를 단점에 두고, 이게 역할이 연결이 돼가느냐, 단지 목으로서 역할만 하느냐, 또는 금으로서 역할만 하느냐, 이거보다 연결해서 목생화까지 가느냐, 금생수까지 가느냐. 자식도 그냥 상식, 식신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식신이 식신생재까지 가느냐, 이래야 좋은 자식이다. 연결이 돼야 좋은 자식이다. 목은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있고, 그죠?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수는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어떤 역할을 생을 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단순히 목은 묘목 같은 경우나 자오묘 같은 경우는 극을 많이 하죠. 생을 잘 안 해요. 생보다는 극을 많이 해요.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항상 거기서 해석되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계속 오행을 공부해 보시면 이제 그런 걸 좀 감이죠. 이거는 초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묘가 그 월지에 있으면 네. 해놈이 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승목. 목만 돼. 목은 됩니다. 목은 되나. 해놈 목국은 되는데. 네, 목은 되나 승목이로. 목생화까지 가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묘이 있으면 해묘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승목이다. 또는 묘이 있으면 우리가 조목이다 했어요. 했으나 월지가 미가 돼야 조목이에요. 그냥 2월에 묘미는 그냥 이렇게 하고, 운에서 미가 다시 오면 여름 대운이기 때문에 목생화까지 갑니다. 그럼 선생님 위에도 사유도 그 바뀐다. 그 네. 월지가 해도 금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화는 금당에 이유가 됐을 때는 되고, 네. 사안이 극의 관계잖아요. 네. 그죠? 이럴 때 극의 관계라 아까 이렇게 됐을 때 기곡으로 가버리죠. 이건 이제 그게 반성이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항상 월지가 뭔지, 삼합을 보더라도 월지가 뭔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의 응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육친 24페이지 보면 육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친, 뭐 식신상관하고 편제하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육친이 응용해가지고 꼬린틈을 많이 나눠줬죠. 그건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그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해주는 게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해주는 게, 나를 생해주는 게 인성이다. 그럼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주 원국에서 인성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생해주죠, 그죠? 나를 생해주는 오해. 그래서 나를 낳아줬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로 부릅니다. 엄마. 또는 나의 의식주. 또는 내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빨고 왔죠. 그래서 가슴, 유방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을 당하거나 하면 가슴 수술, 유방 수술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엄마도 같잖아요. 그죠? 이모도 되겠죠. 이모. 외삼촌도 되겠죠. 외삼촌 같은 경우는 아까 엄마와 성별이 틀리죠. 그래서 겁재가 됩니다. 겁재가 아니고 현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세요. 음양은 이런 식으로 성별이 틀리다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양이었으면
남자는 음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엄마가 음이었으면 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를 생해주니 스승도 되겠죠. 스승,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또는 수업, 공부,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공부, 교육. 그래서 만약에 그 손님이 와서 의뢰를 했을 때 시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으로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사주. 인성이 살아있나, 인성이 생을 받나, 인성이 이제 올바른 역할을 하는지, 또 인성운이 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인성이 생이 너무 많이 되면 나한테 생을 너무 많이 받으니 받는 욕심이죠. 받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약간 무사 안에 마마보이 성격이 드러난다. 받아 보니 받기만 하고 두지 않는 거. 선생님들 가끔 보면 학교에 보면 잘 받기만 하죠. 받기만 받기만 하죠. 인성은 이렇게 의식주, 의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원류가 되잖아요. 원류가 돼서 지식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주 하니까 집, 문서 이렇게 이거 보시고 또는 자격증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죠. 나와 같은 거, 나와 같은 자. 그럼 형제 자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군중심리가 일어납니다. 군중심리.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으쓱하는 기운도 있고 약간 목소리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웅심리도 좀 있어요. 영웅심리. 때로는 너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의식. 그래서 뺏고 뺏기고 그래서 탈제되는 경우가 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뺏긴다. 탈제. 그래서 이제 군중심리가 있다 보면 또 만용, 고집이 셉니다. 고집. 내가 옳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배신도 하죠. 배신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질투도 하고 뺏고 뺏기고 우리가 나중에 비겁태양에 뺏고 뺏기는 이유가 나와 같은 자,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웅심리가 있으니까 자기 위주죠. 나와 같은 그 형제 자매가 많으면 우리 어릴 때 싸우면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고 형제 자매가 많으면 으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 고집이 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식은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고 싶은 마음 우리 퍼주는데 일가견이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죠. 자식.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는 거. 생각. 또는 말재주. 돈 안 들이고 하는 거. 말재주. 임기응변. 융통성. 또는 애지력. 창조 능력. 이런 식으로. 돈 안 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희생, 봉사. 그리고 나의 기교, 예능.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그래서 아까 상식, 식신, 상관했는데 관은 우리가 겁이거든요. 겁이 나를 통제하는 거니까. 상식은 관을 급하기 때문에 약간 무례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이 태왕하면 법을 이제 어기고 이제 좀 무례한 아나무인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극상 그때 이제 안 좋은 게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안 좋게 나가고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 이런 이제 희생, 창조력, 예능성, 임기응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식은 바로 생제를 하죠.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생제를 하니 돈복은 연결되는
친정아버지, 그러면 친정에서 그 작은아버지 이렇게 되죠. 작은아버지. 시어머니는 시댁이모, 시댁이모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은 특히 돈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힘을 써서 만들어내니 음식입니다. 내가 힘을 써서 걷어들이니 돈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관성. 관성은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극하는 것. 나를 극하니 그냥 봐서는 법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법, 규율 또는 직장.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 남편이 되죠. 남편, 배우자가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 여자가 낳은 자식이 되니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걸 받기 때문에 법의 규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약속 잘 지키죠. 그리고 정장토. 항상 법의 준법 정신이 강하니 약간 가정교육이 잘 돼 보이고 시간 엄수에도 굉장히 이제 법에 항상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직해 보이고 착합니다. 일단 이제 사주에서 육친의 응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성은 친정어머니, 가족으로 봤을 때는 친정어머니, 아버지와 시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보시고 결혼 전에는 친정아버지로.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상식은 생죄를 하죠. 남자 입장에서는 상식은 생죄를,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그럼 상식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남자의 상식 대항은 제다 신약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상식은 관을 극하니 남자는 관을 극하니 죄로 바로 또 되죠. 상식은 죄를 또 생하고 상식은 관을 극하니 하지 말라는 짓은 하죠. 하지 말라는 짓만 합니다. 그에 대해서 상식 생죄가 되고 재생관이 되면 오히려 나를 또 극하게 되니 재생살이 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이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은 관성이 나중에 강금 생활로 가죠.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여자 상식은 자식이지만 남자 상식은 어떤 재주기도 하지만 또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제다신약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통관으로 되고. 육친의 응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 육친의 표출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육친의 표출 나와 있습니다. 예제문. 항상 기본은 오행도에 머릿속에 오행도를 담아놓으세요. 담아놓으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 이렇게 일간이 뭐냐? 일간은 병입니다. 기준을 병을 여기다 둡니다. 화의 기운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화생토가 되죠. 토가 되죠. 그 다음 태생금이 되죠. 금생수가 됩니다. 수생목이 됩니다. 그러면 갑은 여기다 한번 더 붙여볼게요. 무기와 금은
입장에서 갑은 네, 여기 인성 비견 30 재성 모르면 처음에 이렇게 그리고 하세요. 해서 병에서 갑은 병에서 갑은 인성이죠. 음양이 같다 그러면 편입니다. 여기도 같은 목이죠. 네. 네, 같은 것들이 빨리 찾았어요. 편. 수는 관성. 음양이 다르다. 다르면 정관. 걔는 여기서 자와 해와 자와 사와 오는 체와 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간으로 쓰고 양으로 쓰고 여기는 음으로 쓰고 여기가 양이고 음으로 씁니다. 여기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양간이에요. 병화도 양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됩니다. 지는 토죠. 네. 화생 토. 음양이 같아. 식시. 같은 한데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겁제. 유는 화극 금을 하죠. 화극 금을 합니다. 그래서 재성인데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체. 나중에 사주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옆에 2번 문제 옆에 거 할게요. 안 써진 거. 음술 술 대명 일간이 수다. 일간이 수입니다. 일간을 한번 일간을 바꿔볼게요. 일간이 여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식신이 되죠. 수생목 식신이 됩니다. 식신 생체 재성 재생관 관성 관성인 인성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같은 거 이거 이거죠. 그래서 개 다 같죠. 이거 비견이죠. 원래 비견 나중에는 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비견 님은 음양이 다른 거 같은 수지만 음양이 다른 거 그래서 겁제 이렇게 위에 천간의 온통 같은 걸 일위격이라고 하지만 시상 일위격이라고 하지만 분비쟁제 아까 비견은 재성을 극하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같은 육진이 형제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재성 하나를 온통 싸우게 되죠. 아까 비견은 그 경쟁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성 밥그릇 하나 놓고 숟가락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 재성 때로는 여자이기도 하니 여자 하나를 두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이게 형제지기도 하지만 친구 동료예요. 그래서 같은 남자면 같은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화가 있다 그러면 같이 서로 그래서 뺏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분비쟁제 돈 또한 뺏기고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뺏기고 운이 좋을 때는 뺏어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술토는 토 수의 입장에서 토는 관성이죠. 관성입니다. 토복수를 당하니 관성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니 정관 음양이 같으니 현관 수생목 식신 수생목 식신 그다음 축 여기 똑같이 축 있으니 같은 음양이 같으니
평관.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십신으로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육친으로 알고 있어요. 육친으로. 그래서 지금은 평관 이건 알아두세요. 음양이 다른 거 평관, 정관 이런 건 알아두시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오행적으로 육친이 관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음양 다르고 음양 같은 거 이게 구분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십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있는 거 한 개만 더 풀어보고 제일 마지막 한번 풀어볼게요. 일간이 갑입니다. 일간이 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또 바꿔드릴게요. 일간이 목이다. 목생화 식신입니다. 토는 개성입니다. 금은 간성, 수는 인성, 목은 비겁. 그러면 순서대로 가볼게요. 금은 금극 목 반성이죠. 음양이 같은 거 양간이죠. 그래서 현관 지지도 금이니까 현관. 임은 수생 목 그래서 현인 음양이 같다. 생을 한다. 현인. 여기는 목생화 식신 상관이죠. 상관. 여기가 자와 오와 사는 체형이 바뀌어 있다. 술은 목극토 해서 재성이죠. 현재 음양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토가 되죠. 현재 여기도 현재 이렇게 각 입장에서는 온통 내가 기운을 빼는 기운만 있죠. 설기당하는 거,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해주고 내가 극을 받고 이렇게 하면 신약사주가 돼요. 내 인간이 기운이 벌써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약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봐서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내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삼합이나 육합이 있어서 또 다시 이제 변형되는 건 있지만 일단은 인성이나 비겁이 있으면 내 기운에 땅에서 기운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운이 강해지고 이렇게 편재, 상관, 평관 이런 이제 재, 관, 상식 이렇게 있으면 기운이 일단 빠진다, 설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겁 입장에서는 인성과 비겁이 나의 똑같은 기운,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고 나와 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힘을 더 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인성과 비겁, 그리고 나의 힘을 빼는 거는 상식재관이죠. 상식, 재성, 관성은 내 기운을 뺀다. 빼나 상식은 가끔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내 편에서 상식은 관이 있을 때는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뿌리 역할을 합니다. 뿌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주 이제 그 구성에 따라서 보시고 무조건 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관성이 있을 때는 상식은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육친의 관계도 26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서 육친에 나와서 육친. 조금 전에는 십신으로 활용했고요. 육친은 앞전 시간도 했지만 한 번 더 이제 하고 갈게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일간이 토일간.
보통 토를 일간으로 잘 어제문을 안 드니 토 일간일 때 토예요. 토 진술충리 토 일간일 때 식신은 토생 금에서 금이 식신이 됐다. 식상으로 할게. 이제 같이 식신상관, 식신 이거는 식신을 말하고 상은 상관을 말하고 두 개 합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고 비겁도 비경과 겁재를 하나씩 따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기 식상, 토생금 그리고 토극수가 되죠. 수는 내가 극하니 재성이 됩니다. 재성 수가 다르다. 수가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목이 되죠. 목이 되면 목은 간성이 됩니다. 간성이 되고 나를 생해주는 거 화가 되죠. 화생 토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늘 익숙해지는 게 토의 입장에서 또는 일간 입장에서 항상 생만 생각해요. 토는 토생금만 한다고 생각하고 금은 금생수만 한다고 생각하고 수는 수생목만 또는 목은 목생화 또는 화는 화생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도 하고 생도 받고 자기가 극을 하기도 하고 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하나 있다고 사실 목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목 그러면 목생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화가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봐요. 그러나 주위의 글자에서 극을 받고 있는지 극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는 생도 하고 극도 하고 극도 받고 생도 받는다.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역할을 또 본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토는 토의 역할도 한다. 토의 역할이 이거 받는 것도 자기 역할이고 생을 하는 것도 자기 역할이고 극을 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고 극을 받는 것도 본인의 역할입니다. 항상 우리가 앞으로 가는 데는 익숙해졌어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로 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뒷걸음질 때도 있어야 된다.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토로서 항상 생만 생각하는 약간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사주를 할 때는 항상 고정관념을 탈피해라. 그래서 오늘 육치는 여기까지 하시고 지장간 힘들죠. 지장간 간단하게 지장간 한번 읽어볼게요. 27페이지 지장간 말 그대로 지지에 장자 감출 장자입니다. 지지에 지장간 하늘의 기운을 감추고 있다. 지지에 천간은 천간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 기운만을 가지고 있으나 지지에서는 우리가 그 5만 가지 일이 지지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여자와 남자가 천간은 남자죠. 천간은 남자고 지지는 여자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며 지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 닮은 자식을 한 명도 놓을 수 있고 두 명도 놓을 수 있고 세 명도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지장간은 여기서 자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닮은 지지에는 하늘을 닮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간이라는 거는 지지에 우리가 자축이면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계절이 계속 지나가는데 기운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기운이에요. 연결해주는 기운. 그래서 자에서 축으로 갈 때 또는 축에서 인으로 갈 때 다치지 않게끔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봄에서 여름 갈 때 토가 없으면 갑자기 바뀌면 차가운 컵에 뜨거운 물 확 부으면 깨지죠. 그런 것처럼 다치지 않게 연결해주는 기운. 그래서 자에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에는 어떤 기운, 자연스럽게 지장간을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간은 하늘을 상징하고 지는 땅을 상징하는데 돼지가 초목을 키우고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음양직이므로
사주에서도 땅의 상징인 지지에 지 속에 하늘의 상징인 간, 하늘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장간이다. 지장간은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기운이 다른 기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는 앞의 계절에 지지 오행과 동일한 간을 취하면서 그 지에 절기는 그 다음 이제 다음 달 변하지만 아직도 앞 절기의 기운을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를 두고요. 중기는 여기부터 정기에 이르는 중간의 기로서 그 지가 여기서 삼합이 나오는 거예요. 삼합하여 오행하하는 간을 취한 것이다. 정기는 자기 본연의 글자입니다. 정기는 그 지가 지닌 오행과 동일한 간을 취했다. 그냥 이건 되게 어렵네요. 우리가 계절이 월이, 임, 묘, 진, 사, 오, 이, 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자기 정기가 뭐예요? 인이 가지고 있는 오행의 특성. 목이죠. 목. 네. 천간의 기운을 담아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간이죠. 천간의 정기를 갑을 가지고 있죠. 얘가 상징하는 건 천간의 갑이에요. 묘는 을을 가지고 있죠. 을이죠. 천간으로 붙였을 때. 지는 무죠. 사는 화죠. 화. 병화죠. 양화니까. 이래서 사와 오가 바뀌는 거예요. 체가. 병화죠. 오는 정화죠. 미는 기토죠. 그죠? 기토. 음해토. 신은 경금이죠. 하늘에 봤을 때 경금. 유는 신금. 술은 무토입니다. 맞죠? 해는 임수죠. 자는 개수입니다. 축은 기토입니다. 자기 기운. 자기 기운. 이건 아시죠? 자기 기운. 이걸 정기라고 합니다. 또는 봉기라고 합니다. 자기 본연의 근본. 본연의 그래서 지지에는 하늘의 기운을, 천간의 기운을 가다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인을 봤을 때 천간에서는 갑이고 을이고 지는 물토, 정화, 기토, 경신, 무, 임, 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로 넘어갈 때 갑자기 넘어가면 다치죠. 그래서 약간의 여기 아직 남아있는 기운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운. 그래서 이 갑을 여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일이잖아요. 보통 한 달에 30일이면 이 기운을 여기를 10일 정도 놓습니다. 10일. 그 다음에 을은 20일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갑니다. 그럼 이제 을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로 이 기운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또 며칠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또 앞에 여기서 여기 보면 앞순위의 지의 오행과 같은 앞순위의 오행을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터 넘어가고 여기도 병으로 넘어가고 뒤는 앞에 있는 정기가 넘어가죠. 여기는 인신사에는 기토가 양간이기 때문에 무토로 바뀝니다. 토가 같은 토지만 무토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은 또다시 여기에 경으로 가죠. 경으로. 그럼 여기 술은 신, 여기 넘어가죠. 여기도 무토 넘어가죠. 여기 넘어갑니다. 개. 여기까지는 앞에 기운이 조금 넘어가요. 연결할 때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기토가 연마는 양간은 무토로 가져옵니다. 여기 기토를 이쪽으로 가져오죠. 자연스럽게.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여기서 양가는 무토를 취합니다. 앞달의 기운을 가져온다. 중기는 보면 중기는 중간의 기로서 지지가 삼합하여 오행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삼합 배웠죠? 삼합. 인호술에서 국을 이루죠. 그래서 삼합하여 오행하 가능성. 화의 기운을 가져올 거예요. 삼합하여. 이는 화의 기운이죠. 그래서 병을 가져옵니다. 왜? 양간입니다. 삼합하여. 인호술 삼합입니다. 술 삼합입니다. 그래서 병을 가져옵니다. 삼합하여. 그래서 오는 본래 자오묘유는 원래 자기 기운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와 공기로만 나눠요. 중간에 중기가 없습니다. 단 오에서 기토 조절하는 기운이에요. 양기가 치열하게 오니 양기를 좀 잡아주자. 왜? 그 다음에 기운을 음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유독 오에만 중기가 기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좌우묘는 그냥 가까운 자기 본연의 기운과 앞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기운. 여기도 경신. 그래서 이 중간에 다른 기운이 없어서 변하지 않아요. 이래서 좌우묘는 다른 것이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신자진에서 가운데 이걸 왕지라고 그러죠. 자기 공기만 가지고 있어요. 수는 수대로, 목은 목대로, 목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기는 가운데 중기는 삼합하여 오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사는 사유축금이죠. 사는 사유축금이죠, 그죠? 네. 사유축금입니다. 양간이죠. 그래서 삼합하여 오행하는 거 경금을 안에다 둡니다. 경금을 됐죠. 그다음 신은 신자진 수국입니다. 임입니다. 수 양간이니까 수를 가져옵니다. 신자진 양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 목입니다. 그래서 밥을 가져옵니다. 삼합하여. 됐죠? 그 다음에 가운데 기운은 자기 공기와 여기만 있다고 그랬어요. 진술 중리는 어떤 기운을 가둬요. 마무리하는 거는 양이합니까? 음이합니까? 음이하죠. 마무리는 시작은 양이하고 시작은 남자하고 음은 마무리, 여자는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씨를 가두냐? 음의 글자를 가둬요. 신자진 수국이죠. 음의 천간에 지장간이라는 하늘의 기운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음의 기운을 가두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거니까 개를 가둔다. 미는 해묘미 목국입니다. 네, 목, 을 가두고. 그 다음 술은 인호술, 음해화, 축, 개신, 사유축, 신금을 가둡니다. 이래서 지장간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목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안에는 무병갑이라는 글씨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성. 그래서 언제라도 목적이 화로 가려고 하면 변합니다. 이건 자기 순수한 기운이고 이건 조절하는 기운이지만 얘는 자기가 목적이에요. 삼합은 뭉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삼합이 우선하는 게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가요. 겉으로는 제가 여자지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목적이 있을 때 목적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 신, 사,